자, 주말 동안에 문찬석 이분이 지금 전 뭐죠? 광주지검장. 예. 광주지검장 우리 집 앞이에요. 자, 이성윤이 검사냐? 채널 A 수사 창피한 줄 알아야. 뭐 이런 SNS를 써 제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고 좀 찾아봤더니 문찬석이 연수원 24기, 이성윤이 연수원 23기입니다. 검찰은 기수가 깡패라며.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적의 분열은 우리에게는 아주 호재입니다. 물론 검찰이 적이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 그대로 나가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똥 싸고 나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영업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문찬석 씨가 뭐 SNS에 뭐라고 올렸든 간에 그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SNS가 아니라 이프로스예요. 검찰 이프로스? 내부망. 그러면 그거는 걔네들 SNS예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흘렸냐는 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자한테 흘렸으니까 이 문찬석의 이 입장을 기사로 그렇죠. 쓴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흘렸겠지. 이프로스도 따지고 보면 걔네들이 SNS예요. 걔네들이 SNS고 정말 검사들이 자기네들 사적 생각을 올리는 거고 예. 자기네들끼리 사적 생각이니까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비공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개를 하냐고. 뭐 공개 편파적으로. 뭐 대답해 보세요. 잘못했다고 해요 빨리.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그런 거라 이거를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긴 한데 저는 이거 보고 개업 인사 하시는구나.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예. 이제 업계의 시각은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이제 이문정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했습니다. 간교한 검사다. 이러한 이문정 검사는 이프로스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썼습니다. 네. 그게 진짜 진정한 SN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이 함께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업 활동과 의견 표명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모르죠.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겠죠. 훌륭한 분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얘네들이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가냐면 무능한 검사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검사들 내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얼마나 잘 깨고 있는지가 참 보이지 않나요? 검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천하의 호인들이고 천하의 정의맨들이야. 무슨 아이언맨이 따로 없어. 네. 그렇게 늘 약간 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쉴드 쳐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그런 호연지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말 그대로 너네 라인 우리 라인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님이 이야기했던 누구 라인이란 말이 없어져야 된다. 네. 누구 사단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된다. 요거 정말 잘 이뤄내버리신 거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거는요. 저희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언론이라든지 기존 검찰 쪽에서 프레임은 그런 시각을 만들어서 그런 프레임 전환을 해서 마치 현재 권력이 검찰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가려고 시도한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단독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조선일보 단독이에요. 그 말은 지금 문찬석이 이프로스에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 오전에 그 조선일보에 단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그냥 바로 꽂아줬다는 이야기죠. 문찬석이 또 글을 썼는데 정치가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거는 윤 짜장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해도 맞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정치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수사권 가지고도 지금 뭐 대부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수사권으로도 이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지들이 잘못하는 거지. 그걸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출세에 관심 있는 그런 우리 검사로 분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말고는 평검사들은 인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든 공무원 조직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승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승진과 상관없이 그냥 유유자적하며 자기 임무에 충실한 그 타입이 있는데
이 승진에 목매는 사람, 특히 이제 검찰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왜 승진에 목매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길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암 환자도 인사를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암말기 환자 그 검사 중에서 암 환자가 된 사람도 다음 인사를 걱정한다는, 자기가 왜 걱정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를 계속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그 워딩을 그대로 따다가 한 검사가 검사는 죽어가면서도 인사를 걱정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비난하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방금 전에 저 말 있죠. 저 말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쓴 책에 나온 말이거든요. 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니까 주워 듣긴 했구나. 저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데 이제 언론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또 비아냥을 대는 거죠. 이제 한 검사의 목소리를 빌려서 그 한 검사가 한 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검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인사라는 게 이문정 검사에 따르면 이문정 검사와 서지영 검사, 박병규 선배가 고소고발했던 피고인들 이름을 검사장 명단에서 보며 저 역시 입맛이 쓰지만 검찰 선배들이 대개 그 모양이라 누구를 탓할 순 없다라는 부분을 보면 사실 그 인사에 대해서 큰 흐름은 있지만 완전히 편파적일 수도 없는 게 인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했을 때는 반대 급부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위법하거나 부조리한 검찰 조직 문화에 덜 때묻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자리에 올라설 날이 결국 올 테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소동을 후배들은 50보 100보라며 어이없어 하게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윤서방이 지난주에 이제 신입 검사들 앞에서 연설문을 읽었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지금 한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유치원생들한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정치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은 걔네들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어요. 검사에 막 들어간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에 와서 이 윤서방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저는 이게 진짜 완전한 원론 플레이였다라고 볼 수 근데 있다고 윤석열 생각합니다. 총장이 그 신임 검사 뭐 임명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임명식, 예. 예, 거기에서 이렇게 연설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연설문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늘려서 그러니까 길게 지루하게 한 거예요. 그냥 연설하네 네. 하면 됩니다. 연병환해하고 비슷한 느낌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연설하고 계신다. 연설하고 계시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연설안에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함께 고등검찰청 해체 등의 추가적인 개혁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검도 해체, 수사권도 내놔라. 이 헤드라인, 언론에서 헤드라인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권에 윤석열 검찰 때리기가 가열되고 있다.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고검, 대검, 지방검찰 도대체 이게 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법원이 3심구조로 돼 있어서 이 3심구조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나눠져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복부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복부한 거고 솔직히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나라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나라를 찾을 수 없냐면 검사 중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니, 일본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있죠. 일본은 전체 검사가 고루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수부서가 몇 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마치 법원이 심급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심급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거든. 검찰은 행정부기 때문에 결정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거를 그 법원처럼 한 번 판단하고 야 이거 판단이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삼심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야 우리도 사법고시 합격이고 쟤네도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왜 대우가 달라 하고 그냥 갖다 복부수 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이런 지방검찰청 이렇게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고등검찰에도 뭐 먹을 거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뭐 수사권을 주니 뭘 주니 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그냥 수사권을 빼면 되는 거거든요. 빼면 되는 거. 제가 요즘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수사권 수사권 그 조정에 관해서 경찰과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저쪽의 프레임이 굉장히 이상하게 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식이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자기네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 현재 6개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일부 이제 검찰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는데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데 아직 경찰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교묘하게 옮겨가더라고요.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기소 전담 부서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검찰청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의 이름은 왕립기소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규직도 별로 없어. 이렇게 법적인 사건이 생기면 그때마다 계약직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원의 역할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법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 것이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몇 가지 수사 권한을 남겨두고 이게 대단한 개혁이나 되는 것처럼 검찰이 막 엄살을 부리고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최종적인 모습은 기소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논점에서 하면 놓칠 수 있는 게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거 맞아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기준에 놓고 죄송합니다. 그걸 기준에 놓고 현재 정책을 좀 바라봐야지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니 많이 수사가 제대로 되니 많이 이렇게 언론들이 잡고 싶어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세요. 예, 잘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해준 우리 윤서방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검찰 내 검사의 기소율 0.13%라는 거, 0.1%로 수렴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마무리하자면 황운하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회수하고 공판만 관리하게 하자. 이 이야기에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